문화도시 부평과 북예도서관이 함께하는 온라인 뮤직 토크쇼 뮤직 톡톡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저희 뮤직 톡톡은 음악계 전반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음악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희 뮤직 톡톡이 그동안 9회에 걸쳐서 많은 음악인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음악을 직접 만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음악영화 다시 만난 날들의 주연이자 음악감독으로도 활약하신 싱어송라이터 홍이삭 씨 모시고 가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삭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입니다. 네, 네. 간결하죠. 네. 지금 저희가 10주 동안 녹화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녹화가 쉽지 않았어요. 뭐 중간에 녹화를 하다가 집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왜냐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어려움이 많았는데, 홍이삭 씨도 활동하시는데 분명히 좀 제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 쪽이나 이렇게 종사하는 친구들, 동료들이 뭐 일이 많이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10월쯤 되면서는 이제 무슨 조금씩은 다시 이제 좀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씩 연락하면 뭐 하냐 이러면 뭐 한 2달째, 3달째 쉬고 뭐 일 없다 이런 사람들이 뭐 다였으니까요. 그쵸. 네. 저희가 지금 10번째 게스트인데, 네. 오시는 분들마다 참 힘들다.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맞아요. 많은 분들 네. 공감하실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영화 다시 만난 날들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시 만난 날들이라는 영화는 일단 음악 영화고요. 네. 음악 영화의 성격답게 그냥 이제 음악의 어떤 음악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제 어떤 젊은이들의 그리고 그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는 뭐 그런 영화죠.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나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나요? 좀 디테일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제 저와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인 이제 과거에 친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제가 음악이 잘 안 풀려서 과거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가르치는 또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만나면서 관계가 이제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음악도 같이 쓰고 그 안에 이제 드라마가 살짝 녹아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영화는 처음이셨잖아요. 방송 활동도 있고 했지만 네네. 영화는 처음이었는데 영화 출연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영화가 너무 다른 세상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 뭐 공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그래도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편하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와 너무 새로운 게 많았고 배운 것도 너무 많았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새로워가지고. 네. 저도 영화를 봤지만 참 제가 분명히 인터뷰 봤을 때는 네. 연기를 배운 적은 없다. 영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다 봤었는데 영화를 보면서는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다른 영화 또 해보셔도 괜찮겠다. 네. 생각했고 네. 사실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다시 만난 날들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영화도 참 좋고 그리고 음악도 정말 좋았어요. 음악 직접 다 만드셨잖아요. 네. 이게 주연 배우를 하면서 음악 감독까지 한다는 게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우선 마음은 좀 편했어요. 네. 왜냐면 설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가수들이 나온 경우가 있어도 네. 음악 감독은 거의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원스가 그랬다고 저는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이제 원스도 그 처음에는 음악 감독으로 그 네. 곡만 쓰다가 맞아요. 그래서 감독이 너가 배우를 해야겠다 이래서 그렇죠. 했던 케이스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케이스 말고는 저도 실은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도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례가 없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막연한 용기가 좀 있었던 거죠. 무지했기 때문에. 네. 근데 네. 또 그런 것 치고는 결과물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아유, 네. 음악 만드신 것들도 다 흡족하게 생각하시죠? 아쉬운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음원을 내는 거랑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상이랑 또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감독과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이제 네. 연출 감독이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리 제 얼굴이 비춰지고 저의 음악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우겨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이제 한계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게 되고, 그리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음악 영화의 저 영상과 또 이제 영화는 또 그 현장감 이런 게 또 너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생소한 또 개념이다 보니 좀 그런 지점들이 좀 어려우면서 도전되고 그런 것들이죠. 뭐 이번에 잘 도전하셨으니까 다음번에 또 기회가 생겼을 때는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우리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영화 안 보신 분들 또 노래 안 들어보신 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길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유. 제 주변에서 제가 노래 꼭 들어보라 했어요. 네. 재회, 그리고 잠자리 지우개, 네. 바다의 안녕. 네. 근데 이거 딱 듣고 난 노래 별론데? 하는 사람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노래들 오래 지나가기 전에 꼭 다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음악 얘기를 해볼게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음악 좋아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음악에 눈을 딱 띈 것은 락을 들으면서였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친한 고등학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음악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형 집에 가면은 좀 이렇게 좀 센 음악들이 많았어요. 네네. 딱 가면은 아직도 딱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그 에미넴도 있었고, 막 콘, 막 POD, 막 림프 비즈킷, 막 이런 CD들이 좀 있었어요. 세네요. 엄청 센 음악들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CD를 몇 장 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다 그랬거든요. 형이 이렇게 음악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래서 형이 몇 개를 줬는데 그 중에 위저 앨범에 그 음악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형 난 이게 좋다.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음악 또 하죠. 그러면서 좀 락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진짜 즐기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들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발전을 해 나갔죠.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는 네. 아무리 디테일하게 다 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였고, 이제 그때 그 뭐 콘 림프 비즈킷에서 핀프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핀프락이 이제 랩이 들어가잖아요. 네. 막 디제잉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약간 짬뽕 같은 음악인데, 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피처링이 또 들어오고, 네. 리메이크 이런 걸 네. 들으면서 이제 힙합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때 림프 비즈킷 1.5집의 리애니메이션이라는 네. 앨범에서 그 인디앤드를 리메이크했을 때 퍼프데디가 리메이크를 네. 한 걸 처음 듣고, 퍼프데디 목소리 거기서 들었어요. 멋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면서 이제 퍼프데디 들으면서 힙합을 좀 들은 거죠. 그래서 막 투팍도 듣고 막 그렇게, 그때 뭐 에미넴도 이미 좀 알았고 해서 좀 듣다가, 투팍을 하면 또, 그러니까 힙합을 하면 또 피처링이 R&B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R&B 이렇게 막 듣고, 뻗어갖고. 네, 그러면서 R&B 듣다가 또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이언 맥나이트라든지 이런 분들 워낙 유명했으니까, 또 브라이언 맥나이트 듣다가 또 이렇게 찾으면 또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형이 테이크식스에 또 이제 맞아. 아카펠라 팀이 또 네. 있고, 테이크식스를 또 듣다가 코크 프랭클린이 또 같이 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럼 가스펠을 또 막 듣고 이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스펠 한 고등학교 딱 가면서부터 약간 그렇게 쭉 듣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좀 음악 밴드 하는 친구들을 알면서 우리나라 인디 음악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뭐 불독 맨션, 네네. 뭐 마이언트메이, 어. 뭐 그런 또 뭐였을까, 뭐 페퍼톤스 이런 팀들을 음악을 처음 고등학교 때 들으면서 또 이렇게 좀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 와, 그러면 정말 뭐 아까 에미넴 또 림프 비즈킷, 뭐 위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네. 지금 마이앤트 메리까지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뺀. 힙합과 R&B를 또 거쳐서 그럼 정말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들으셨네요. 네, 너무 다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네. 음악만 들으신 것 같은데 크시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 이 지금
싱어송라이터로서 가수로서 꿈을 키우게 한 결정적인 계기, 뭐 아니면 인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음악에 기댈 수 있는 법을 배운 거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을 왔는데, 이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좀 느꼈던 네.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점에 제가 딱 기타를 좀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 다니면서 기타 많이 배우고 이러면서 음악 듣는 거에도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혼자서 이제 기타를 치고 이제 뭐 노래를 부르고 만들고 이게 좀 이렇게 음악 안에 좀 도망간다 이렇게 좀 도피하고 의지하고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면서 음악이라는 게 좀 더 그냥 친숙하게 그냥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살듯이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지점에서는 감사하게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좀 큰 영향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음악이 삶에 스며든 네. 거군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음악도 배우고 맞아요. 연주도 배우고 네. 노래도 하고 합주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재미 붙이다가 뭐 음악 쪽으로 진로를 결정한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 많죠. 네, 네. 악기나 음악 같은 거 접할 기회가 또 거기 아니면 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아니면 또 학원을 가야 되고 이렇게 네. 되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네, 가볍게. 가볍게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스타가 됐다. 아이고, 아직 한참 멀었죠. 봐야지. 갈 길이 옵니다. 네. 네. 이 본격적인 프로 전업 가수로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입상을 하면서 데뷔를 하셨는데 사실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유재하라는 이름은 굉장히 큰 사람이고 네. 또 그 대회는 의미가 정말 크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나가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방금 질문해주신 거 그대로. 그대로죠. 그러니까 유재하가 로망인 거죠. 저희 같은 이제 뭔가 나의 음악, 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로망인 거죠. 거기에 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왠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저희 독특한 시장 구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더 음악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딱 보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딱 두드러지는 게 유재하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면은 또 조금 내가 한 스텝 더 갈 수 있는 걸까에 대한 궁금함들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회가 지금 벌써 수십 년째 이어오고 그렇죠. 있고 30회가 이제 네. 넘으니까. 여기서 많은 가수들이 나왔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음악 팬들이 그러시겠지만 어떤 신인 가수가 나왔을 때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분인데 뭐 프로필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네. 출신이다 그러면은 들어봐야겠다 그렇구나. 이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셨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몇 장의 싱글과 EP를 쭉 내셨어요. 좀 기억에 남는 활동 있을까요? 제 기억에 남는 건 작년 12월에 낸 놓치고 싶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라는 네. EP인데, 예. 그게 좀 다른 걸 만들 때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것들은 이제 그 전에 했던 어떤 싱글이나 음원들은 좀 이게 좋게 들어주실까? 아니면 괜찮을까? 어떡하지? 내가 잘 만든 건가? 그리고 이게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항상 확신이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안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걸 내면서는 좀 담담했어요. 그리고 만들면서 결과물들을 봤을 때 근데 이거는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부끄러워하진 않아도 되겠다. 그냥 저예요 라고 좀 그래도 막 잘했어요라기보다는 내가 어디 가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앨범에 있는 사진에 대한 거나 디자인이나 이 기획에 대한 것도 결국 다 그냥 아이디어 짜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 딱 봤을 때 이거는 참 기분 좋게 만들었다. 흡족하게 나왔다. 사실 저는 가수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제 일을 하면서 가수분들과 만나보기도 네. 하고 개인적인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밌었던 게 음원이 나오기 전에 네. 뭐 앨범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미리 들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왜 궁금하지?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왜냐면은 어쨌든 아티스트가 네. 창작자가 결과물을 내놓으면은 그냥 자기 건데 네.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 뭐랑 조금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 같은 걸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고치잖아요. 네. 계속 고치고 이게 잘 고치다가 또 정작 뭐 읽어주려고 그래. 아니 주려고 하네. 이게 모르잖아요. 아 이게 좋은 거야? 아닌가? 아 어떡하지? 막 마음에 드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듣는 네. 사람들이 좋아할까? 뭐 그렇죠. 팬들이 만족할까? 네, 그리고 모르는 이들도 들으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저를 드러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 나오기 전이 장난이었어요. 그래서 앨범 그 OST도 내고 나서 막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나의 부족한 것들이 또 보이는데 이것들이 다 너무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막 이러니까 그렇죠. 다 비슷한 마음이지 않나 싶네요. 그러네요. 사실 뭐 저도 글을 쓰고 나서 항상 뭐 저희 선배들이나 동료들한테 네. 보여주거든요. 네. 이게 어떠느냐. 뭐 원고지가 50매 이렇게 되는데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러면서 다 비슷하군요. 네. 그럼에도 어쨌든 작년에 나왔던 EP는 만족스럽고 네. 흡족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수로서 이제 활동하면서 분명히 뿌듯한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뿌듯한 일이요. 최근에 뿌듯했던 일은, 뭐 사소한 것들은 좀 있어요. 왜 이렇게, SNS로 연락을 주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써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뭐,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들이 있고 그쵸. 한데, 뭐, 가장 큰 감사함은 이제 음악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참 감사한 게 많고, 그것이 뭐 제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좋은 음악들에 대한 거 할까가 어떻게 보면 저의 주 관심사임에도 제 얘기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된 것이 그 사람의 피드백이 이렇게 또 들려오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게 많고 그러게요. 지금 막 뭔가 뿌듯한 디테일한 걸 물어보시니까 살짝 부끄러운 마음도 있네요. 뭔가 좀 더 뿌듯할 말씀 들었는데 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제가 우리 아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노래 들으면서 어제 네. 정말 눈물이 이렇게 찼다니까. 이게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네. 저는 정말 없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좋았던 일이나 네. 제가 정말 보고 막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저는 정말 숨김없이 다 얘기해요. 아, 왜냐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제가 노래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 들을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피드백이 좋지 않은 거니까 네. 그렇잖아요. 저 정말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또 고민은 어떤 게 있으세요? 요즘 고민이요. 뭐 다음 건 어떻게 하느냐겠죠. 뭐 이렇게 영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은 영화를 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조금 그래도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고 그랬을 텐데 그냥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이제서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무계획 속에 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어느 때보다 또 편안함도 있고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영화 작업이 지금 언제부터 됐었던 건가요? 영화는 이제 제가 처음 이 영화에 대한 시노시스를 받은 건 이제 이 영화
그 신호를 발전시켜서 지원하기 전에 처음 받았었어요. 네. 그게 벌써 2, 3년 전이었는데 오래됐네요. 네. 그러고 나서 영화가 제작 지원을 받게 됐다라는 걸 들으면서 처음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뭐 18년도 여름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음악을 넣고 감독님도 시나리오 발전시키고 하면서 거의 이제 그 작업부터 어쨌든 조금씩 계속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캐스팅이 들어가고 프리 단계가 시작된 것도 19년도, 18년도 겨울 뭐 이때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무대 인사 공식 스케줄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프리 프로덕션부터 이제 홍보까지에 대한 책임을 그냥 어제 딱 끝내서 홀가분하게 이만큼 한 거죠. 그래서 저로서. 정말 꼬박 2년이 넘게 네. 한 작품. 긴 프로젝트를 처음 이렇게 긴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 해봤는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 또 음반도 내고 네. 싱글도 내고 방송도 나가고 네. 계속 스케줄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많았죠. 왜냐면 영화의 에너지를 100% 쏟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어쨌든 저도 계속 활동을 해야 영화로서도 좋고 그렇죠. 저로서도 이게 에너지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악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제가 인터뷰를 뭐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했을 때 네. 악기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구사를 하신다 네. 하는 얘기를 봤었는데 어떤 악기들을 하시는지 또 네. 주요 악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주로 곡 쓸 때는 기타로 많이 쓰고요. 네. 피아노도 이제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서 피아노로도 곡을 좀 같이 쓰고 있고 이제 악기를 연주를 하는 거는 네. 왜 저희 그러니까 다양한 악기를 그냥 적당히 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기타나 피아노 같은 경우는 편곡이나 가끔 공연을 할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정도고 주로 모든 것은 저의 노래와 곡 쓰는 거에 맞춰서 잘 하기 위한 연주 정도거든요. 다양하게 했었어요. 막 피아노도 어릴 때부터 배웠고 바이올린도 잠깐 배웠는데 막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 몰래 줄도 끊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그때. 그다음 왠지 모르겠는데 그랬고 그다음 뭐 색소폰도 크면서 좀 배우고 기타도 혼자 이렇게 연습하고 피아노도 그렇게 하고 그냥 음악 진짜 많이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근데 확실히 주요 악기가 뭐 기타, 피아노 이렇게 된다고 해도 네. 다양한 악기들 뭐 색소폰도 해보고 뭐 바이올린도 해보고 했다는 거는 네. 결국 그게 음악을 만들 때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소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거니까. 재밌으니까요. 네. 다른 걸 배우는 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조금 더 배운다는 것은 너무 재밌죠. 다양한 악기들을 네. 또 연주도 하시고 어쨌든 기타와 피아노를 통해서 작사 작곡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작사 작곡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네.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어떻게 불현듯 자다가 뭐 떠올렸다는 폴 맥카트니처럼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악보 붙잡고 이렇게 막 써내려가고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네.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 창의성이라는 거, 뭔가 만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왜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장을 쓸 줄 알잖아요. 단어에서 문장으로 발전하고 그럼 더 올라가면 문장에서 문단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가야지 에세이라는 거 있어요. 한 페이지짜리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가나다라는 글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라고 시작한 지점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가 뭐 5살, 6살 때부터 20살이 돼야 그러니까 한 15년이 지나야 에세이를 쓰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에세이가 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디어, 생각들을, 의견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창의적인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나다부터 배우고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되고 그런 하나의 종이 이렇게 큰 나중에 이제 50매의 어떤 긴 글을 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곡을 하나 쓴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이미 너무 머리가 크니까 마치 곡을 쓰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 쓰듯이 이렇게 가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프로세스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유치하게 시작해서 조금 더 그냥 나에게 인내하고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인격이 성장하듯이 그냥 음악도 같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곡 쓰는 거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4마디 한번 써보고 뭐 8마디 한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발전하는 네 마디도 아니죠. 멜로디 한 3-4개 쓰는 네. 거죠.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요리할 때 그냥 흥얼거리는 게 어떻게 네. 보면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 집중을 했을 때 뭐 그것이 뭐 나중에는 말하신 대로 4마디가 될 수도 있고 8마디 될 수도 있고 이게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곡 쓰는 거나 어떤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창의성도 결국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 공감이 가면서도 네. 지금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림 그리는 아저씨 있잖아요. 아, 참 쉽지 않아요. 아, 실은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그 아저씨 보면 약간 웃기죠. 아우, 그냥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이렇게 워낙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에 진짜 뛰어난 어떤 천재들 있잖아요. 네. 진짜 상위 막 0.3%, 막 1%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허탄해지는 게 너무 많죠. 그렇긴 하죠. 참 어쨌든 뭐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항상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시죠. 그럼 이제 창작을 하시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진솔함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결국에 모든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람이. 네. 뭐 언어도 그렇고, 뭐, 우리가 막, 뭐 셰익스피어가 뭐 다른 워낙 이렇게 고평가가 되는 이유는 쓰는 단어의 숫자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저희가 일상생활부터 쓰는 글자에서 쓰는 단어 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에 모든 사람이 다 한정된 걸 똑같이 쓰는데 누군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결국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진솔하게 가느냐, 그것이 울림이 있고 알맹이가 있느냐가 차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몇 년간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네. 뭐 몇 장의 EP도 냈고 싱글도 냈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규 앨범이 안 나왔단 네, 말이죠. 아직 안 났습니다. 1집이 이제 될 텐데 네. 어떤 앨범이 될까요? 저도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그러게요. 이뤄졌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느 순간 낼 수도 있고 하고 있죠. 지금 앨범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뭐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편곡을 조금 더 잘 도와줄 사람들도 찾고 같이 곡 작업한 친구랑도 연락을 하면서 조금 얼마나 이걸 크게 볼 수 있을지 가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앨범이 정규라는 건 또 약간 무게감이 다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이 정규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할 것 같고 아니라면은 조금 더 두고 가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사실 급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죠. 충분히 네.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앨범이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냈던 곡들 중에서 홍이삭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네. 분들에게 전 이런 사람입니다. 뭐 하는 노래 네. 몇 곡, 뭐 한 곡이어도 좋고요. 네.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곡 있을까요? 저는 유재하 음악경연대 때 상을 탔던 봄아라는 네.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15년도에 냈던 EP 중에 EP에 시간이 지나도라는 곡이 네. 있어요. 그 곡이랑 이제 아까 12년도에 작년이죠? 19년도 19년. 네, 19년도 12월에 냈던 중에 소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 개가 조금 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자, 봄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소년. 이렇게 세 곡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홍이삭 가수 홍이삭의 앞으로의 꿈
어떤 걸까요? 앞으로의 꿈이요. 앞으로의 꿈은 노래를 쓰는데 그렇게 큰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아닌데 내가 바하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심해서 깊이 있게 막 무언가를 막 이거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그냥 나의 삶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고 그거에 맞춰서 음악이 잘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충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복잡하잖아요. 실은 뭐 이렇게 뭘 시작하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수월하게 편안하게 음악들이 좀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정말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네. 글 쓰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이게 몇 년을 썼는데도 너무 안 써지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저희 선생님이 이제 그냥 글을 써가지고 가져가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네. 너가 어차피 그렇게 고민했어도 나오는 그렇게 쓰는 글이나 너가 편하게 쓰는 글이나 네. 어차피 수준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편하게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갖고 사는데 지금 하신 얘기가 딱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공감도 되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네. 열심히 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날들이란 영화에서도 그랬고, 뭔가 막 한편으로는 아둥바둥 하면서 지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좋은 아티스트였으면 좋겠고, 그 음악들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극적으로 남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 앞에 오래오래 좀 남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 부평과 북예도서관이 함께한 온라인 뮤직 토크쇼 뮤직톡톡, 오늘 10번째 시간 가수 홍이삭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서 저도 오늘 인터뷰가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10회에 걸쳐서 많은 음악인들 모셔서 이 얘기 들어봤는데 보시는 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헤어지지만 여러분들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면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